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 6단계에 18과 들어가거든요. 총 20과인데 앞으로 이제 2회만 하면은 단계는 이제 마칠 예정이고요. 그 다음 프로는 천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체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형성자는 이제 자소를 먼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자소는 여기 귀 2에다가 자, 이것이 손으로 귀를 이제 여기 귀때기를 잡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손으로 귀를 잡는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가질 취죠. 그러면은 귀만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를 사로잡는 건 아니잖아요. 귀가 나오면은 우리는 귀를 통해서 마음에 이제 눈이나 귀나 입이라든가 우리 뭐 촉각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식이라고 해가지고 다 마음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귀를 잡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소리겠죠. 소리를 귀로 듣되 마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치가 된 거예요. 내가 쟁취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루 중에서 가장 귀를 많이 취한 사람, 전쟁터에 나간다든가 우리가 수렵 생활할 때도 이제 우리의 먹거리를 구하려면은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잡은 그런 경우를 요것을 가장최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옛고도 되고 고향고도 되고 원인고도 되죠. 자, 그래서 요것도 형성자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는 이제 고자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고자는 당연히 때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는 우리가 입을 통해서 그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확한 그 원인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요거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옛고 올해고 요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사성어라든가 또 내 고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고향고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쓴박이 고 하면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고 하면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 시어머니 고, 고모 고. 그리고 나무가 이제 오래되면은 당연히 고목이죠. 당연히 마르고 마를 고, 고목나무 고. 한자는 뭐 지금까지 이제 8급부터 차분히 해왔지만은 우리가 육서에 의해서 80%가 이제 형성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4급부터 해도 뭐 형성자 원리를 이제 느낌 받았죠? 읽기는 이제 너무나 이제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고향고, 원인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알식이네요. 또 분별할 식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자소를 알아야 되겠죠? 자원, 자소. 자, 그러면 이것은 부수, 소리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창과를 알고 있어요. 창과, 도구죠. 그럼 생활 도구로 흙으로 이제 도자기를 이제 굽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좋은 말씀을 우리가 성각자들의 좋은 말씀을 소리를 들어서 여기다가 새기는 거예요. 결초보온 이렇게 글을 이제 새기는 것을 어디에다 새긴다? 찰흙에다가 새긴다. 예.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흙을 이제 찰흙이라고 하죠. 그래서 찰흙 시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기록을 한다. 그래서 기록할 지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면은 선조들의 말씀을 지금까지 습득을 해가지고
또 예의 바른 동방 예의 지국으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사회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은 알지죠. 이것은 바로바로 화살처럼 빠르게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이것을 알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식사회. 그러면은 이것을 새겨야 되겠죠? 노트에다 새기기도 하고, 고대에는 이렇게 도자기에다가, 그릇에다가 찰흙을 빚어가지고, 거기다 새기기도 하고, 나무에 새기기도 하고, 대죽에 새기기도 하고,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뇌에 새겨 놓으면은 정말 훌륭하게 꺼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죠. 지식이 지혜가 된다. 이거는 이제 지혜지잖아요. 지식은 네이버에서 거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은 지식 홍수 시대라고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바로 활용을 하고 생활의 지혜로 쓸 수 있다면은 이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해처럼 밝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식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실사를 이렇게 넣으면은 그 옷감을 이제 짜게 됐죠? 배틀을 짜게 되면은 바디 소리가 나죠. 그래서 찰카닥, 찰카닥, 찰카닥 이렇게 해갖고 벼틀이 이제 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짤찍이라고 그래요. 짤찍. 그래서 우리가 견우와 직녀가 있어요. 직녀는 뭐 하는 여인일까요? 네, 맞았어요. 배 짜는 여인이에요. 네, 그래서 직녀 할 때도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시 씨는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언덕에 이 언덕이 무너지면서 아이고 뿌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냈죠. 예. 자, 그래서 이 나무가 있기까지는 뿌리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뿌리를 보고 만든 글자예요. 뿌리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뿌리 씨라고 해도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씨, 지금에 와서는 성씨, 씨로 쓰이죠. 김씨, 이씨 이렇게 각 씨를 만나야 돼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예,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 음양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엄마 성을 따랐던 모계 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성씨, 성이죠. 성씨, 성. 당연히 여기에도 아빠 씨가 있어야 되고, 자, 이제는 부계 사회로 돌아오면서 이제 복희, 신농씨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씨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계 사회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각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씨, 씨. 성명, 성과 이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나무 뿌리는 어디, 뿌리는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네, 맞았어요. 이것이 밑저죠, 밑저.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여기 밑에 있다면은 낮을 저가 되겠죠? 사람이 있다면은 낮은 지역에 있다. 그래서 낮을 저예요. 낮을 저.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바닥저가 되는 거예요. 바닥. 그러니까 요 땅의 낮은 지역보다는 바다 속, 더 밑에 바다 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저. 나무 뿌리 밑으로 해가 들어갔어요. 해가 들어가면은 날이 저문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점을 혼이라고 그래요. 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풍습에 60년대 이때까지도 결혼식, 혼인식을 언제 했을까요? 네, 해질 무렵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자, 아가씨와 사내가 저녁 무렵, 해질 무렵에 혼인을 한다.
혼이 날 혼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결혼식장에 화촉을 이제 밝히잖아요. 예. 낮 12시에도 촛불을 켜요. 그 이유는 우리 풍습을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한자 속에 풍습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는 다른 이제 나라와 다르게 한자 속에 풍습이 다 들어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회잖아요. 이것은 이제 극기, 키기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키기였어요. 그러면 키를 보고 만든 글자겠네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은 민속 박물관이나 가야지 볼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재질이 뭐로 만들었다? 대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키기로 쓰면서 요 한자는 극기로 쓰게 된 거죠. 극기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장에서 많이 만나는데요. 그것, 저것, 지시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태극기는 깃발이잖아요. 깃발. 여기에 그 디자인이 이렇게 키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것은 기기, 깃발기였어요. 그리고 또 여기 키에다가 흙을 이제 퍼서 날라가지고 집터를 이제 닦아야죠. 그래서 이것은 터기였잖아요. 터기. 그 다음에 우리가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언젠가 또 만날 기회가 또 때가 온다. 그런 것을 기약할 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기 시리즈도 앞에서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형성자의 원리만 지금 빨리 익히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시네요. 시험시.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자소는 자, 요것이 이제 법식이잖아요. 법식. 자로 장인공이 자를 보고 만든 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는 정확하게 우리가 잴 때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도구잖아요. 그렇듯이 요 방식대로 공식대로 주살 표시예요. 표시. 이것이 주살이기니까 주살리 요대로 하시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것을 이제 체험하고 이것이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다, 방식이다 할 때 법식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법식대로 들은 말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는 이제 공교육으로 교과서가 나와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공부가 됐다면은 시험은 나의 테스트예요.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래서 그것을 시험을 본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시가 되는 거죠. 시험시가 된 것은 시기, 여기가 탈락된 거죠. 종성이 탈락됐다고 그래요. 시험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가난할 빈이에요. 가난할 빈. 자, 가난할 빈도 형성자가 되겠어요. 자, 이건 나눌팔이죠. 자, 나누는 데는 칼이 이제 가장 잘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눌 분이었어요. 그래서 분 시리즈가 있었죠. 그래서 쌀을 잘 나누면은 가루가 되죠. 가루 분이었어요. 그리고 꽃향기가 또 날아가죠. 그래서 향기분이에요. 향기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가 나면은 또 마음을 다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칼로 나누듯이 그런 이제 분자를 성낼 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치는가. 그런데 분이 뭘로 갔을까요? 빈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누었는데 무엇을 돈을 너무 이제 많이 쓴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다. 가난할 빈이죠. 예.
가난의 반대는 뭘까요? 이것은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호리병에 집에서 호리병에 일명 요즘은 저금통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죠. 부자부의 반대는 가난할 빈. 이게 다 이제 다 나가는 거죠. 갈래갈래 나눠서 쓰게 되면 예, 물론 이제 청빈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청빈.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정치정, 정사정이라고 해요. 정사정. 자, 이것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형성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형성자는 발을정이잖아요. 발을정, 고들정.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다 할 때는 이것도 고들직, 발을지. 자, 이것은 여기가 그칠지고, 요거는 하늘의 이치. 하늘의 법칙에 맞추어서 이것은 발바닥, 내 발바닥이 그치는 거죠. 그칠지에는 나아가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하늘의 법칙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르다. 자, 그렇듯이 공동체 생활에서는 나라를 운영하는 이제 왕이 이제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왕을 이제 돕는 신하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정사를 잘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 원성을 사면은 안 되겠죠. 정치는 늘 바르게 하되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정치를 해야 되죠. 정치는 또 이게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가는 것을 이제 이것은 다스릴 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가출비네요. 가출비. 자, 이것도 형성자예요. 자, 가출비는 잘 찾아보시면은 이 쓸용이 있죠. 쓰여지는 거. 쓸용. 바구니 보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준비를 갖춰서 쓰일 수 있는 거. 쓸용에다가 이것이 바구니이기 때문에, 자, 바구니에 이것은 화살을 담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살을 갖춰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가출비인데, 요 갖춘 것을 누가 가지고 다닐까요? 맞았어요.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이거를 이제 화살을 갖추어 갖고 다닌다. 자, 우리는 동이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살을 준비해 가지고 먹거리를 구할 수 있고 또 적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추어서 이것은 왼쪽 어깨에 왼좌가 있고 오른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메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갖추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출비죠. 가출비. 그러면은 이제 요 화살을 갖추기도 하고, 뭐를 또 갖춰야 될까요? 얘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것은 가출구예요. 이것은 조개패는 돈이잖아요. 돈도 준비하고 화살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비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갖추어서 준비한다. 준비할 비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이제 근심환이네요. 어떤 이제 걱정, 또 어떤 고통, 이런 것이라고 보면은 이것도 이제 형성자인데요. 자, 어떻게 형성자가 이루어졌을까? 자, 이것은 가운데 중이었지만은 이것이 마음중으로 익혀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우리가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사람의 마음이 이것이 한 채널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한 채널이 아니라 2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2개로. 그러면은 지금 마음이 하나여야 되는데,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2마음이 된 거예요. 2마음이 이게 돌아가려니까 쉽지가 않겠죠.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삘관도 되고 튀어나올 곳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상곳 할 때는 우리나라 지도에 여기 튀어나온 곳이 있죠. 튀어나온 곳. 요런 데를 이제 장상곳이라고 하잖아요. 곳. 그리고 꿰간으로 썼는데 오뎅 꼬지 같은 거, 소세지 꼬지 같은 걸 이렇게 이제 꽂아서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이게 그 일치가 된 게 아니라 두 마음을 이제 꼬지 깨듯이 깨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 힘들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통도 오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결정해야 돼요. 공부할까 말까 할 때는 공부해야 되겠죠. 이러면은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결국은 걱정과 근심이 오고 환자가 돼서 고통까지 오는 거예요. 환자가 되면 고통이 온다. 자, 그래서 근심, 환이 된 거예요. 근데 근심, 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심, 우는, 근심은 이게 머리혈이잖아요? 머리혈. 자, 머리로 이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은 있죠. 학생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동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먹고 실천까지 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이 실천에 나가지 못하면은 이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요 결정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할 때에는 우리가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해요. 어르신들 말씀에. 예. 근심우와 근심환을 오늘 해봤기 때문에 하자 쪽으로 가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